네, 레스카페 화가 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좀 낯설은 브라질 화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알메이다 주니오로입니다. 아주 좋은 작품을 남겼었지만은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고 마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화상입니다. 호세 페라드 드 알메이다 주니오르라는 긴 이름을 가진 화가인데요. 이제 알메이다 주니오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오르는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그 멀지 않은 이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요. 그가 화가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이제 자료마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니오르는 이투에 있는 칸데라리아 교회의 종치기였습니다. 아마 교회의 종만 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그림도 그렸던 것 같은데요. 그 그림들이 그 교회 주임 신부님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네. 책을 펴든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던 소녀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니 뭐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읽은 내용을 이렇게 하늘에 그려보는 그런 눈빛입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는 그 행간에 담긴 뜻을 그 상상해 보는 것이죠. 소녀의 상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림 속 소녀의 나이대쯤 저의 꿈은 뭐 천문학자, 역사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니오르의 그 능력을 알아본 신부는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그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9살이 됐던 해에 주니오르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휴식 중인 모델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잠깐 쉬었다 할까? 이제 뭐 화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붓을 내려놓고 담배를 물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던 모델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가볍게 손박자를 맞추는 그 화가의 표정도 느긋해 보입니다. 이제 화가와 모델 사이의 그 교감이 참 보기 좋습니다. 뭐 그나저나 좀 쉴 때는 뭐 웃옷을 입어도 좀 될 것 같은데 모델은 그것도 귀찮은 모양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주니오르가 나중에 파리에 머물 때 이제 살롱전에 출품했던 작품인데 작품 속의 그 도자기에 대한 질감 또 쇠로된 그 어떤 장식물들에 대한 질감 표현이 대단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이제 주니오르는 요즘 표현대로라면은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주니오르가 그 태어났던 이투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그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좀 멀었고요. 또 낙후된 곳이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쓰던 언어도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시골의 습관과 또 이상한 말투 때문에 그 대부분 도시에서 온 학생들과 이제 구별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도 아버님 그 직장을 따라서 세 번이나 이제 초등학교를 옮겼는데요. 저는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사투리였었습니다. 독서라는 작품입니다. 참 여유로운 풍경이죠. 풍경 좋은 그 베란다에 앉아서 아주 편한 자세로 독서 산매에 빠진 그 여인의 모습도 주변과 잘 어울려서 아주 고요하고 매력적입니다. 맞은편 의자에 옷을 걸어놓고 이제 손수건을 그 올려놓은 사람은 뭐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뭐 책에 빠진 여인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머리카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이 당시 유행이었을까요? 뭐 쏙 좁은 생각이지만은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 뭐 반나절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제 주니오르는 이제 유럽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학생 경선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인 이투로 돌아와서 회실을 열어서 이제 초상화가로 활동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드로잉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876년 이제 주니오르는 상파울루에서 이제 실내 장식 일을 맡아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그가 그린 작품을 당시 브라질의 황제인 페드로 2세가 보게 됩니다. 이제 페드로 2세는 훗날 그 브라질 왕국의 마지막 황제가 되었죠. 주니오르의 작품이 마음에 든 이제 페드로 2세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니오르를 후원하기로 합니다. 도토란칭 폭포라는 풍경화인데요. 풍경화 부분에서도 아주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죠. 1876년 11월 이제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주니오르는 유럽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파리에 도착해서 몽마르트의 거처를 정한 이제 주니오르는 에콜 데 보저에 입학을 합니다. 그 아카데미즘의 대가인 그 까바넬의 화실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1882년 브라질로 귀국할 때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빨리 사롱전에도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담배를 자르는 시골 사람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브라질의 그 어떤 향토색이 아주 짙게 느껴지는 작품이죠. 이제 브라질로 귀국한 주니오르는 왕립 아카데미에서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상파울루에 이제 화실을 연 주니오르는 곧 커피 농장의 부호들로부터 또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추상화 제작 주문을 받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브라질 미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1884년 이제 두 번째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그에게 다음 해에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서 역사화 그리고 종교화 담당 교수직을 제안받지만은요, 그는 거절합니다. 이제 리우데 자네이로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상파울루에 머물고 싶다는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었죠. 프란시스 아주번이라는 작품인데요. 창을 열고 곤방대를 든 이렇게 물고 있는 아주머니는 그 쉽지 않은 세월을 그 지내온 얼굴입니다. 생각에 잠긴 눈, 그리고 꼭 담은 입술은 그녀의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험한 삶을 살았지만 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그림 속 프란세스라는 여인은 브라질의 실제 인물입니다.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녀는 10살이 될 때까지 역시 노예였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이후 평생 교회 건축과 또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았던 그녀는 2013년 아프리카 출신 브라질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성인이 되기 바로 전 그 복자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제 3번 유럽 여행을 하는 주니오르의 작품 주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법은 아카데미즘에서 사실주의로 또 역사화나 또 종교화 주제에서 브라질 서민들의 일상이 담긴 풍속화로 이제 주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브라질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았던 그 주제를 다룬 그 주니오르에게 브라질 사실주의의 선구자라는 이제 평가가 붙었지만은 뭐 아카데미에서 그 주니오르의 명성은 여전했었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창가에 앉은 남자가 기타를 이제 연주하자 목에 수건을 건 여인이 이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곡에 푹 빠진 얼굴인데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표정은 남자보다 더 절실합니다. 제 느낌이지만 달콤한 내용의 노래라기보다는 뭐 힘든 삶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렇게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머리 끝까지 그 뱉어내고 나면 뭐 새로운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그 버틸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주니오르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899년 11월 주니오르는 상파울루 파라시카바에 있는 센트럴 호텔 앞에서
사촌이 휘두른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사촌은 자신의 아내와 주니오로가 예전에 잠깐 뭐 교제를 했던 사이라는 것을 알고 격분해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가 또 있는가 하면은요. 또 주니오로와 또 사촌의 아내가 그 꽤 긴 시간 동안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또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엽서를 읽는 그 여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눈물을 참으려면 뭐 그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뭐 눈물은 이미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꽉 찬 그 여인의 몸은 어디를 눌러도 그것이 밖으로 이제 스며 나올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어에 온 그 소우데이드는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그리움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국내 제작 연도를 보면은 이제 주니오르가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오래 살았다면 어떤 작품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정황으로 보면 주니오르가 사촌의 아내와 비밀 관계를 유지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무게가 좀 실리긴 합니다. 참 허망한 일이죠. 이제 브라질 정부는 이제 주니오르의 업적을 기려서 이제 그가 태어난 5월 8일을 조형 예술가의 날로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제 사적인 일로 살해당한 그 화가를 소개하기는 네, 처음입니다. 네, 주니오르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삶이 너무 허망하게 끝나서 작품을 읽다가 또 자료를 보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품이겠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 본다면은 삶의 방향성 또는 뭐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주니오르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